조합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1월 25일 오전 11시 20분입니다. 나경원 전 의원이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로 출마하지 않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11시에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문을 읽었습니다. 용감하게 불출마하겠다 하는 표현이 흥미롭습니다. 용감하게 내려놓겠다는 말을 썼습니다. 다음은 나경원 전 의원의 전당대회 불출마 선언문 전문입니다. 제가 대신 읽어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자랑스러운 국민의힘 당원 동지 여러분, 어떤 시련 앞에서도 저는 한 번도 숨지 않았고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가치를 위해 싸웠습니다. 그런 저에게 오늘 이 정치 현실은 무척 낯습니다. 낯이 섭니다 라는 뜻입니다. 지난 22일 과연 내게 주어진 소명이 무엇인지 스스로 묻고 또 물었습니다. 어렵게 만든 정권의 성공을 위한 길은 무엇일까? 총선 승리는 어떻게 담보할 수 있을까? 그리고 저는 오늘 제 결정을 국민과 당원들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출마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당의 분열과 혼란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막고 화합과 단결로 돌아올 수 있다면 저는 용감하게 내려놓겠습니다. 이제 선당 후사 인중유화 정신으로 국민 모두와 당원 동지들이 이루고자 하는 꿈과 비전을 찾아 새로운 미래와 연대의 긴 여정을 떠나려고 합니다. 인중유화는 인내하면서도 화합을 도모한다는 뜻입니다. 오늘 저의 물러남이 우리 모두의 앞날을 비출 수만 있다면 그 또한 나아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역사를 믿고 국민을 믿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그 가치를 지키고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고자 하는 저의 진정성은 어디든 변치 않습니다. 2019년 우리 당원과 국민은 의회에서 광화문 광장을 비롯한 전국의 광장에서 정권 교체의 가능성을 만들고 윤석열 정부 탄생의 물줄기를 열었습니다. 제가 그 역사적 대장정을 국민 당원과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은 무한한 영광이자 기쁨입니다. 국민의힘이 더 잘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영원한 당원의 사명을 다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정통 보수 정당의 명예를 지켜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간곡한 호소를 남깁니다. 정말 어렵게 이루어낸 정권 교체입니다. 민생을 되찾고 법치를 회복하고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는 이 소중한 기회를 결코 헛되이 흘러보내서는 안 됩니다. 정당은 곧 자유민주주의 정치의 뿌리입니다. 포용과 존중을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질서정연한 무기력함보다는 무질서한 생명력이 필요합니다. 건강한 국민의힘, 윤석열 정부의 진정한 성공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은중유골이 하나 있습니다. 정당은 곧 자유민주주의 정치의 뿌리입니다. 포용과 존중을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질서정연한 무기력함보다는 무질서한 생명력이 필요합니다. 이게 오늘 하고 싶은 말의 핵심이네요. 그러니까 윤석열 또는 윤석열 대통령 측근의 압력을 받아서 물러난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고 그 뜻을 담아서 질서정연한 무기력함보다는 무질서한 생명력이 필요합니다. 공정한 경쟁, 치고받고 하는 이런 미스터 트롯식의 경쟁이 되어야 하는데 이 전당대회가 친윤, 반윤으로 줄 세우게 하고 있다는 뜻을 담은 것 같습니다. 친윤은 있는데 사실은 반윤이 없습니다. 국민의힘에. 그런데 장제원이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그리고 그 장제원을 따르는 한 50명 정도의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완전히 무슨 좌익 우두머리인 것처럼 심지어 반윤 우두머리라고 나경원을 공박하는 데 대해서 꾹 참고 있다가 이런 식으로 한마디 했습니다. 질서정연한 무기력함보다는 무질서한 생명력이 필요합니다. 일문일답에서도 대충 이 취지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나 또는 그 측근들을
공개적으로 비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자기가 맡았던 두 직책이 그게 기후대사는 무보수고 이게 일종의 비정규직인데 자기는 또한 당원으로서의 자격이 있다. 당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려고 했더니 이렇게 압력이 들어왔다는 식의 이야기는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앞으로 당내 경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하는 것인데, 누가 봐도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과 그 측근의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불출마를 선언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리 뭐 선당 후사 뭐 해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었는데 일어났다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김기현 의원을 당선시키는데 나경원 전 의원의 출마는 방해가 된다. 이런 판단을 해가지고 결코 사이가 나빠질 수 없는 두 사람 관계가 나빠지고 결국 나경원의 불출마로 결론이 났다. 이렇게 되면은 글쎄요, 이게 어떤 영향을 줄까요? 그 하나의 자료가 YTN이 엠블레인 퍼블릭에 의뢰해서 국민의힘 지지층만을 대상으로 조사한 여론 결과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선 투표로 가가지고 김기현 대 안철수 구도가 되면은 안철수 씨가 유리하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양자 대결에서 안 의원은 49.8% 지지를 받고 가상 대결입니다. 어디까지나. 김기현 의원은 39.4%의 지지를 받아가지고 그 격차가 10.4%포인트입니다. 이거 오차범위 바깥에서 확실한 지금 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양자 대결로 갈 때. 왜 이 양자 대결이 필요하냐 하면은 이번에 당헌을 바꿔가지고 그걸 두기로 했습니다. 결선 투표제를 도입을 했습니다. 50% 득표하는 사람이 없으면은 1위, 2위를 결선 투표로 보내가지고 거기서 결판을 낸다. 이 결선 투표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은 김기현이 아니라 안철수가 결선 투표 갈 필요 없이 50% 이상 얻는 시나리오도 이걸 보면은 가능하다 이거죠. 이 조사는 상당히 모집단이 큽니다. 2,002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서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19%포인트입니다. 49.8 대 39.4, 안철수 49.8, 김기현 39.4. 만약 이대로 돼버리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좀 우습게 됩니다. 그렇게 욕을 먹어가면서 김기현을 밀기 위해서 나경원을 내려앉혔는데 뜻밖에도 안철수가 당대표가 된다 하면은 안철수 대표의 무게가 아주 커집니다.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모습이 될 가능성이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한 달여 정도 남았는데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또 이런 상황을 뒤집기 위해서, 즉 안철수의 지지율을 내려앉히기 위해서 또 윤석열 대통령이나 그 측근이 무리를 또 한다 하면은 그때부터는 상당히 걷잡을 수 없는 상황도 예견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왕 나경원 전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했으니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불개입 선언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불개입 운운할 것도 없죠. 공직선거법에 공무원입니다. 대통령도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이 당내 경선에 개입하면은 징역 5년까지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당내 공천에 개입해도 안 됩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2018년에 서울중앙지검장을 할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을 새누리당의 공천에 개입했다고 해가지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를 해가지고 징역 2년형을 확정 선고받도록 한 사람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었습니다. 근데 그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누가 봐도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개입하고 있다 하면 이게 형사법적인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경원 전 의원의 불출마를 바랐겠지만은 실제 불출마 해버리니까 결국 김기현 대 안철수 구도로 가버리고 여기서 안철수 후보가 현재로는 유리한 국면이 조성되었다. 정치라는 것은 생물이라서 예측이 어렵습니다. 여기를 누르면 저쪽에서 튀어나와 버립니다. 아마 이런 상황은 윤석열 대통령도 장제원도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단 하나, 국민의힘 지지층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와 국민의힘 당원을 대상으로 한 득표는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투표권을 행사할 국민의힘 당원이 수십만 명인데 그 사람들은 국민의힘 지지층보다는 훨씬 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충성심이 더 강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여론조사와 당원 투표로 나타난 결과는 다를 수도 있다 하는 단서를 제가 붙여놓습니다. 감사합니다.